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시청자님 예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네,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. 어떤 점이 예. 궁금하세요? 예, 지금 뭐 급한 건 아닌데 네. 창신동 두산 아파트 26평을 보고 있어요. 네. 근데 뭐 시세는 지금 자꾸 그래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더 기다렸다가 네. 창릉 신도시가 지금 뭐 나오는데 그걸 네. 청약하는 게 미래 가치가 좋은지 전문가님의 그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매수 전에 연락을 잘 주셨는데 지금 어떤 목적으로 매수를 고민하고 투자 목적이에요. 투자요? 거주 말고 투자로만 예, 보고 거주. 계시는 거예요? 예. 알겠습니다. 창신동의 두산 아파트랑 창릉 신도시 두 곳을 두고 지금 투자처를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어떤 예. 곳이 미래 가치가 좋고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목소리가 굉장히 멋지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 창신동의 두산 아파트 그리고 이제 창릉 신도시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저는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. 저는 둘 다 반대. 둘 다 반대요? 저는 둘 다 반대인데 사실 솔직히 이런 생각은 들어요. 창릉 신도시는 아직까지 뭐 존재하지는 않는 물건이잖아요, 그렇죠? 예. 미지의 어떤 앞으로 들어설 물건인데 이거랑 지금 이제 도심 쪽에 이렇게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아파트를 이제 단순 비교한다는 건 사실 뭐 세부적인 비교는 안 되겠죠, 그죠? 그래서 그렇죠. 조금 뭐 큰 그림에서 뭐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근데 이제 저는 좀 뭐 둘 다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고, 일단 창릉 신도시 쪽을 투자 목적으로 기다리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좀 먼저 반대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. 왜 그러냐면 제가 일단 뭐 늘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이런 신도시 있잖아요. 뭐 창릉 신도시든 뭐 3기 신도시 이런 신도시들이 사실 자리 잡아서 내가 진짜 실제로 차익이 어느 정도 실현이 돼가지고 이걸 되팔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, 실제로. 우리가 뭐 그냥 허벌판에다가 아파트 단지 하나 세웠다고 해서 그게 신도시는 아닐 거 아닙니까? 뭐 그렇죠. 교통망도 확충해야 되고요, 서울과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, 뭐 사람들이 이제 계속 유입이 돼가지고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서 이제 여기 좀 살만하다라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. 실제로 이게 그 노무현 정부 때 2기 신도시들 많이 공급을 했잖아요, 그죠? 근데 뭐 판교나 광교 이런 데는 정말 도심이랑 거리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기반 시설들이 이제 잘 잡히면서 빠르게 자리 잡았는데, 김포나 뭐 파주나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아파트는 새 아파트를 지었지만 가격은 뭐 크게 오르지 않다가 최근에야 이제 본인의 의지가 아닌 우리 풍선 효과로 이제 조금 가격이 숨통이 트이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. 즉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거고,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사실 분양권 사가지고 뭐 단기에 차익 보고 이제 팔고 이런 게 가능했는데 이제 뭐 전매 제한 때문에 그런 것도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뭐 청약을 일단 넣으신다고 해서 뭐 당첨이 된다고 하면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야 충분히 차익이 실현되실 것 같은데 시간적인 손해가 좀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또 입지적인 부분입니다. 뭐 우리가 사실 자리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. 이건 부동산의 기본적인 원칙 아닙니까? 강남의 아파트가 비싸다 해도 그게 가격이 사실은 순위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자리는 못 바꾸니까요, 그죠? 여기 뭐 학교 엄청 많네, 여기 학교 몇 개 빼가지고 저쪽에 넣어주자 이런 거 안 되잖아요, 그죠? 뭐 강남에 업무타운 많다고 해서 야 여기는 업무타운 충분하니까 빌딩 몇 개 들어다가 저기 뭐 도봉구, 은평구, 저기 뭐 관악구 이런 데 좀 넣어주자 이런 거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기본적인 입지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. 뭐 자리값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창릉 신도시와 이 도심의 아파트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창릉 신도시를 기다리시면서 그냥 현금을 들고 계시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좀 아쉽다.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신도시 쪽으로 기다리시는 건 좀 무의미한 것 같고요.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기 인프레는 계속되는데 위험한 것 같죠. 그렇죠. 현금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요. 그래서 지금 투자하기 괜찮은 지역이 있다 하시면 과감하게 들어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. 근데 도심의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둘 다 반대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측면인데요.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물론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. 동묘역에 이제 바로 역세권이고 그죠? 굉장히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여기가 어떤 가족 단위의 수요를 흡수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.
네. 이렇게 업무타운과 인접한 지역은 사실 1, 2인 가구, 그죠? 이 1, 2인 가구가 주 수요층인데 사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가족 단위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다면 이 지역으로 만약에 이런 업무타운 인접 지역으로 투자를 하실 거면 오히려 이제 1, 2인 가구를 타겟으로 한 뭐 소형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제 가족 단위 아파트 수요를 노리신다고 하면 이 아파트보다는 조금 도심에서 거리가 있더라도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타운을 이루고 있는 이런 지역을 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이 아파트도 이제 반대 의견을 드린 겁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둘 다 반대 의견을 좀 드리겠고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도심 쪽에서 뭐 이제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쪽으로 보신다던가 아니면 조금 금액대에 맞는 다른 아파트를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